광합성의 경우에는 일부 조류나 식물에서 일어납니다. 조류는 새 조류가 아니고요. LG 조류예요. 그 미역 같은 거. 생명은 아무 체계 없이 그냥 모여있는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있는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생명 시스템은 일단은 세포가 여러 개 모이면 조직이라는 하나의 체계가 되고, 조직이 여러 개 모이면 기관이라는 체계가 되고, 기관이 여러 개 모이면 개체라는 체계가 됩니다. 여기가 돼야 사람 또는 뭐 동물 한 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뭐 어떻게 가르치냐, 세포에서 조직으로 될 때는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뭐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된달지,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된달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조직을 이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구 같은 거, 적혈구 같은 게 모여서 혈액이라는 일종의 결합 조직을 이룹니다. 결합 조직이란 다른 조직과 다른 조직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을 이야기해요. 상피세포 같은 것도 모여가지고 상피 조직을 이루고요. 기관은 좀 다른 게, 기관은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요. 다른 애들이 모여서 기관이 돼요. 자, 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1대1 매칭밖에 안 돼요. 이렇게. 위염이 있잖아. 아프잖아. 위경련 같은 거 이러면 그건 신경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위에도 신경이 있을 거고, 위 자르면 피 나요. 위에도 피가 있을 거고, 상피 조직, 위에도 점막이 있어요. 위에도 내장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서 얘를 이루는 거야. 기관을 이루는 거야. 이해했어요? 모든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인 휴먼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서 사람이나 뭐 개구리든 뭐든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렇게 여기는 비슷하다, 여기는 서로 다르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 가끔 낼 때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세포입니다. 세포의 기본 구조만 좀 봐볼게요. 보면은 얘를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핵으로 알죠. 핵 또는 핵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핵이랑 핵막은 같은 말이에요. 요 세포의 정의는 뭐 뻔하지만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그냥 단위예요. 기본 단위예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 이렇게 여기를 채우고 있는 물질들은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포 소기관 할게요. 세포 소기관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는데,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은 첫 번째는 단백질 합성 관련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백질 관련. 지금부터 여기다가 선생님이 4개 정도의 소기관을 쓸 거야. 그것들은 다 단백질과 관련이 돼 있어요. 다 단백질과 관련이 돼 있어. 가볼게. 첫 번째 핵 같은 경우에 이거죠. 이거. 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뭐 DNA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핵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유전 정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유전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고 있냐면은 DNA라는 그릇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유명하죠? DNA 유명하죠? 이렇게 생긴 거. 유명하죠? DNA 자체는 너무 유명해서 DNA는 틀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단백질의 설계도예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핵 또는 핵막이라 하죠.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이 안에 DNA가 있고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이 포함 관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얘 안에 얘가 있고 얘 안에 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쓸 거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담당해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징으로 보면은 알갱이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잘자잘하게 생겼어요. 조그만하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세포도 작은데 그 안에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의 위치를 하는데, 소포체라는 곳에 붙어 있거나 스틱하거나 세포질에 부유하고 있어요. 떠다니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얘가 붙어 있으면은 표면이 꺼끌꺼끌해져가지고 거침면 소포체라고 해요, 그거를. 그 다음은 소포체인데, 소포체. 그물 모양처럼 생긴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물 모양처럼 생긴 이유가 있어요. 얘는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이어서.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소포가 그 택배 소포로 외우셔도 돼요. 운반한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렇게 다음은 골지체. 골지체의 경우에는 좀 하는 역할이 많아요. 단백질을 임시 저장했다가 그거를 변형시키고 세포 외부로 분비하는 역할까지. 이게 핵이야. 그러면 소포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 이게 리보솜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떠 있어. 떠 있기도 해. 그리고 골지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주머니 모양. 골지체. 그리고 여기가 세포막이라고 하면 여기로 호낭 또는 소포를 통해서 외부로 분비를 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외부로 분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백질 관련된 애들이고 밑에는 에너지 관련된 애들이에요.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엽록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긴 거를 보면은 얘는 안에 이렇게, 이거 내부 구조는 나중에 생명과학 2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그려지잖아. 안에 동전 같은 게 쌓여있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엔 이게 일어난다고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하거든.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고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식은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많이 없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B를 좀 보면은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당이라 그래요. 얘는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반대죠. 이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거고요. 여기서는 이거예요. 어떤 물질에다가 산소를 첨가하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연소라고 해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면 연소라고 그래요, 이걸. 근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면 이걸 호흡이라고 해요. 얘의 목적은 우리 불태우는 거랑 똑같아요. 애를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쪼개잖아. 잘게 쪼개잖아. 큰 덩어리 하나를 6개, 6개로 12개로 쪼갰잖아, 하나를. 쪼개서 거기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써요. 연로 쓰거나 ATP에 저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화폐처럼 써요.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광합성의 경우에는 반대인 게 에너지를 넣어서 덩치 큰 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물질이 목표고 물질이 목적이고 얘는 에너지가 목적이다. 서로 목적이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의 경우에는 일부 조류나 식물에서 일어납니다. 조류는 새 조류가 아니고요. LG 조류예요. 미역 같은 거. 미역 같은 조류예요. 그리고 식물.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연로 방출이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ATP라는 에너지 화폐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장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든 쓸 수 있어. 편하게. 그래서 ATP의 40%를 저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다 써야겠다. 세 번째, 기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관련된 것도 아닌 것들. 첫 번째로는 액포가 있고요. 역할은 물, 색소, 노폐물 저장. 얘네들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 있기는 한데 주로 식물에 발달돼 있고 동물은 퇴화했어요. 동물은 그냥 자연적으로 퇴화를 했고 주로 식물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한 게 어린 세포랑 늙은 세포를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건 이제 어려요. 0, 올드라고 해보면 여기서는 액포가 작거든. 근데 여기서는 액포가 이렇게 커져요. 왜?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이 쌓이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 가끔 나옵니다.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세포벽. 얘는 셀룰로스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막 바깥을 감싸고 있는 벽이에요. 그래서 매우 단단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 겹의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이 하나가 셀룰로스인데 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단단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를 좀 해보면, 식물세포는 좀 각져 있어요. 좀 이렇게 좀 각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엽록책, 그리고 발달된 세포.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식물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추가 진행할게요. 알았지? 자, 문제 봅시다. 시작.